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잘 계셨죠? 제가 꽤 오랫동안 영상 업로드를 안 했죠. 제 나름대로 휴가 아닌 휴가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되게 지루하죠. 잭슨 홀 미팅에 제롬 파월 이야기가 있었지만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요? 맵 바적 발언이 나왔으면 또 시장 전체가 요동을 쳤을 건데, 제롬 파월도 지금 전 세계적 경제 상황들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 경제를 살려줄 거란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 특정 국가 몇 개 정도는 요번 기회에 또 줍줍 하려고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전 세계의 개미들이, 소시민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길 원하는 거, 이걸 원합니다. 어쨌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힘듦을 주겠죠. 어려움을 주겠죠. 고통을 주겠죠.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탈 때, 승선을 할 때 어떤 배에 타나 잘 보고 그놈을 잘 저격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의 상징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XRP가 갖고 있는 실용성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두 개 다 선택을 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군이라도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괜찮은 게 있다면 그놈으로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유튜브 암호화폐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암호화폐가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자산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도 물론 계셨겠죠. 아침이 조금 지루하셨죠.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블랙록 지금 계속 이야기가 많죠. 어떻게 블랙록이 그럴 수가 있어. 전통 금융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랙록이 그 모든 인플루언서들을 잠재우고, 어쨌든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내면에 잘 들어가 보니까 블랙록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상위 5곳 중에서 4곳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채굴되자마자 그냥 어떻게든 줍줍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투자했다는 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겠죠. 이놈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미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금융의 미래다, 금융의 지표다, 금융의 표준이다, 금융의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떴어요. 이상하게 생긴 비트코인 주소가 3개월 동안 11만 5천 개를 줍줍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금융 세력들은 좋지 않은 뉴스를 뿌리고, 그리고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게 했고, 그 코모든 0.1개, 0.001개, 0.5개, 1개, 2개, 3개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끌어 모아서 줍줍을 했다. 그 기간이 비트코인 17,000불 언저리부터 줍줍을 했다. 작년 7월 정도부터 거의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10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저점 매집을 끝냈겠죠. 어쨌든 이 신비하고도 아이리송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누구일까? 11만 5천 개의 가격은 무려 3조 1278억 달러 정도의 가치. 근데 이 양반이 작년 5월에 비트코인 0.25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그들의 줍줍, 그리고 2023년 6월 28일까지 그 줍줍은 지속되었다. 그러면 작년에 살짝 발을 담그고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줍줍을 했다. 그러면 비트코인 19,000불에서 24,000불까지 줍줍을 했다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지갑 주소는 과연 누구인가?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블랙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움직이는 자산 규모가 8조 5,900억
달러. 그런데 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 하나가 3개월 만에 3조 1200억 달러. 자, 그렇다면 블랙록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의 거래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개인들이 산 비트코인이 아니다. 그거는 기관도 그냥 기관이 산 게 아니라 어쩌면 특정 국가에서도 손을 대고 있지 않은가, 그럴 만한 거래량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악재를 쏟아냈고 참지 못하는 개미들은 시장에 던졌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죠. 잘 버티셨죠. 잘 들고 계셨죠. 오히려 매수하셨죠. 그렇게 사지 마라고 했는데 항상 말을 잘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현대 금융이 뭔가 전환점이 필요함을 느끼시죠. 지금 상황을 어떤 기자가 써놓은 걸 보니까 1929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란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어려워 힘들어 이러시겠지만, 그만큼 역설적으로 아직까지도 돈이 너무 흔하게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돈이 너무 흔해요. 예전에는 억 그러면 되게 엄청나게 가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억은 뭐 부자의 개념이 아니죠. 적어도 뭐 몇백억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이 좀 들죠. 그만큼 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다 흔하죠. 음식도 아직까지는 흔해요. 공기도 아직까지는 흔해요. 물도 아직까지는 흔합니다. 자동차도 흔하죠. 옷도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2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역습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편하게 썼던 것들, 너무나 흔하게 접했던 것들의 역습. 항상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사치했던 것들, 낭비했던 것들에 대한 불편함, 흔하지 않음, 부족함, 이런 걸 안겨주죠. 총량의 법칙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생 먹어야 될 술, 입어야 될 옷, 사랑,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정해졌는데 특정 기간 동안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너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먹지 못할 수 있죠. 옷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옷을 엄청 많이 산다. 평생 입을 옷을 몇 달 동안 산다.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등질 수도 있다란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과한, 너무 흔한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영상을 오래 업로드를 안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또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업비트, 그리고 오른쪽이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분명히 상승 추세선이 깨졌죠.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빠졌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삼각 수렴 체크를 하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서 올라갈 수 있다란 이야기를 하는 차티스트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탱탱하게 상승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BTC도 깨졌고 이더리움도 깨졌고 그 외 다른 알트코인들은 차트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요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XRP 혼자 그나마 상승 추세선을 버티고 있는 암호화폐이다. 자, 지금 자리에서 속없이 XRP가 또 상승 추세선을 맞추겠다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지점 정도 되겠죠. 여기 가격이 681원, 그리고 얘도 깨졌다. 추세선을 벗어났다. 이탈했다. 떡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640원,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62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추매를 생각하신다면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40%, 30%, 30%를 추천드립니다. 하도 요새 상황이 흉흉하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흉흉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대기해 보세요. 또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상승한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식상하시죠. 그래서 살짝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681원, 640원, 620원, 40%, 30%, 30%. 그러면 충분한 이익 실현을 가까운 시기에 용돈 벌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다는 기사를 또 봤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51선과 201선의 장난, 골든 크로스. 이번 하락에도 XRP의 골든 크로스는 사라지지 않고 탱탱하게 유지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그리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들이 꽤 의심스럽긴 하죠. 차트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장은 너무 조용하다. 특히 XRP가 너무 조용하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차티스트가 있습니다. 지금의 의심스러운 평온함이 결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자, 준비. 요이동 갑자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까지만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비트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 업비트 공동 협업 BTC 추세선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상승 여력이 약간 꺾였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차트상 지표상 긍정적인 데이터는 역시 RSI죠. 상대 강도 지수. 지금까지 봐온 히스토리상 지금 자리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경제 상황들이 좋지가 않죠. 중국 뇌관이죠, 뇌관.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 지금까지는 중국 거만 좀 몸에 댔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미국에서 내놓은 데이터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왜 지금 이 시대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건지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요새는 누구 하나 오롯이 믿기가 힘든 세상이죠. 근데 뭐 그게 인류 아닐까요? 원칙적인 인류의 삶. 어떤 관계이든 그 안에서는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돈을 쓰고 또 누군가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520만원. 그런데 241선이 버텨주면 3,500, 그리고 361선이 지지한다면 3,200. 혹시 비트코인을 추매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 대기하세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지금 뇌관이 폭파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세계의 경제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3,500, 3,200 너무 성급한 진입하지 마시고 버스 승강장에서 카드를 빼시고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업로드를 합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죠. 그래도 그런 거라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 XRP든 요놈 두 개 뿐이라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잘 계셨죠? 제가 꽤 오랫동안 영상 업로드를 안 했죠. 제 나름대로 휴가 아닌 휴가를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되게 지루하죠. 잭슨 홀 미팅에 제롬 파월 이야기가 있었지만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파적 발언이 나왔으면 또 시장 전체가 요동을 쳤을 건데 제롬 파월도 지금 전 세계적 경제 상황들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 경제를 살려줄 거란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 특정 국가 몇 개 정도는 이번 기회에 또 줍줍 하려고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전 세계의 개미들이, 소시민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길 원하는 거, 이걸 원합니다.
어쨌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힘듦을 주겠죠. 어려움을 주겠죠. 고통을 주겠죠.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탈 때, 승선을 할 때 어떤 배에 타나 잘 보고 그놈을 잘 저격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의 상징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XRP가 갖고 있는 실용성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두 개 다 선택을 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군이라도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괜찮은 게 있다면 그놈으로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유튜브 암호화폐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암호화폐가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자산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도 물론 계셨겠죠. 아침이 조금 지루하셨죠.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블랙록 지금 계속 이야기가 많죠. 어떻게 블랙록이 그럴 수가 있어. 전통 금융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랙록이 그 모든 인플루언서들을 잠재우고, 어쨌든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내면에 잘 들어가 보니까 블랙록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상위 5곳 중에서 4곳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채굴되자마자 그냥 어떻게든 줍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투자했다는 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겠죠. 이놈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미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금융의 미래다, 금융의 지표다, 금융의 표준이다, 금융의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떴어요. 이상하게 생긴 비트코인 주소가 3개월 동안 11만 5천 개를 줍줍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금융 세력들은 좋지 않은 뉴스를 뿌리고, 그리고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게 했고, 그 코묻은 0.1개, 0.001개, 0.5개, 1개, 2개, 3개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끌어모아서 줍줍을 했다. 그 기간이 비트코인 17,000불 언저리부터 줍줍을 했다. 작년 7월 정도부터 거의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10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저점 매집을 끝냈겠죠. 어쨌든 이 신비하고도 아이리송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누구일까? 11만 5천 개의 가격은 무려 3조 1278억 달러 정도의 가치. 근데 이 양반이 작년 5월에 비트코인 0.25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그들의 줍줍, 그리고 2023년 6월 28일까지 그 줍줍은 지속되었다. 그러면 작년에 살짝 발을 담그고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줍줍을 했다. 그러면 비트코인 19,000불에서 24,000불까지 줍줍을 했다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지갑 주소는 과연 누구인가?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블랙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움직이는 자산 규모가 8조 5,900억 달러. 그런데 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 하나가 3개월 만에 3조 1,200억 달러. 자, 그렇다면 블랙록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의 거래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개인들이 산 비트코인이 아니다. 그거는 기관도 그냥 기관이 산 게 아니라 어쩌면 특정 국가에서도 손을 대고 있지 않은가, 그럴 만한 거래량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악재를 쏟아냈고, 참지 못하는 개미들은 시장에 던졌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죠. 잘 버티셨죠. 잘 들고 계셨죠. 오히려 매수하셨죠. 그렇게 사지 마라고 했는데 항상 말을 잘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현대 금융이 뭔가 전환점이 필요함을 느끼시죠. 지금 상황을 어떤 기자가 써놓은 걸 보니까 1929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란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어려워 힘들어 이러시겠지만, 그만큼 역설적으로 아직까지도 돈이
너무 흔하게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돈이 너무 흔해요. 예전에는 억그러면 되게 엄청나게 가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억은 뭐 부자의 개념이 아니죠. 적어도 뭐 몇백억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이 좀 들죠. 그만큼 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다 흔하죠. 음식도 아직까지는 흔해요. 공기도 아직까지는 흔해요. 물도 아직까지는 흔합니다. 자동차도 흔하죠. 옷도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역습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편하게 썼던 것들, 너무나 흔하게 접했던 것들의 역습. 항상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사치했던 것들, 낭비했던 것들에 대한 불편함, 흔하지 않음, 부족함, 이런 걸 안겨주죠. 총량의 법칙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생 먹어야 될 술, 입어야 될 옷, 사랑,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정해졌는데 특정 기간 동안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너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먹지 못할 수 있죠. 옷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옷을 엄청 많이 산다. 평생 입을 옷을 몇 달 동안 산다.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등질 수도 있다란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과한, 너무 흔한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영상을 오래 업로드를 안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또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업비트 그리고 오른쪽이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분명히 상승 추세선이 깨졌죠.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빠졌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삼각수렴 체크를 하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서 올라갈 수 있다란 이야기를 하는 차티스트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탱탱하게 상승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BTC도 깨졌고 이더리움도 깨졌고 그 외 다른 알트코인들은 차트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요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XRP 혼자 그나마 상승 추세선을 버티고 있는 암호화폐이다. 자, 지금 자리에서 속없이 XRP가 또 상승 추세선을 맞추겠다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지점 정도 되겠죠. 여기 가격이 681원, 그리고 얘도 깨졌다. 추세선을 벗어났다. 이탈했다. 떡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640원,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62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추매를 생각하신다면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40%, 30%, 30%를 추천드립니다. 하도 요새 상황이 흉흉하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흉흉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대기해 보세요. 또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상승한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식상하시죠. 그래서 살짝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681원, 640원, 620원, 40%, 30%, 30%. 그러면 충분한 이익 실현을 가까운 시기에 용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다는 기사를 또 봤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51선과 201선의 장난, 골든 크로스. 요번 하락에도 XRP의 골든 크로스는 사라지지 않고 탱탱하게 유지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그리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들이 꽤 의심스럽긴 하죠. 차트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장은 너무 조용하다. 특히 XRP가 너무 조용하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차티스트가 있습니다. 지금의 의심스러운 평온함이 결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자 준비 요이동 갑자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까지만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비트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 업비트 공동 협업 BTC 추세선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상승 이력이 약간 꺾였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차트상 지표상 긍정적인 데이터는 역시 RSI죠. 상대 강도 지수, 지금까지 봐온 히스토리상 지금 자리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경제 상황들이 좋지가 않죠. 중국 뇌관이죠, 뇌관.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 지금까지는 중국 거만 좀 몸에 댔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미국에서 내놓은 데이터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왜 지금 이 시대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건지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요새는 누구 하나 오롯이 믿기가 힘든 세상이죠. 근데 뭐 그게 인류 아닐까요? 원칙적인 인류의 삶. 어떤 관계이든 그 안에서는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돈을 쓰고 또 누군가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520만원. 그런데 241선이 버텨주면 3,500, 그리고 361선이 지지한다면 3,200. 혹시 비트코인을 추매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 대기하세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지금 뇌관이 폭파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세계 경제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3,500, 3,200 너무 성급한 진입하지 마시고 버스 승강장에서 카드를 빼시고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업로드를 합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죠. 그래도 그런 거라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 XRP든 요놈 두 개 뿐이라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빅제TV였습니다.